Away này, cứu ơi. Ok này, cái này quay, cái này. 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전 재산과 목숨을 이 탐험에 걸었다. 5년 동안 베네수엘라 야노스, 페루 연안, 그리고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까지 남아메리카 3만 킬로미터를 탐험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기록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뒤 그는 나폴레옹 다음 가는 유명 인사가 됐다. 사냥에 나선 이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낸다. 한 발 늦은 틈에 벌써 살 길을 찾아 달아난 원숭이. 아쉬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을 때 익숙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왕부리새 투칸이다. 사냥에 쓰이는 도구는 간단하다. 2m에 달하는 관, 그리고 독을 바른 화살이다. 독화살이 투칸의 몸을 관통했다.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 원주민들 옆에서 훔볼트는 독화살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독이 묻은 짐승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훔볼트가 원주민에게 물었다. 훔볼트는 사냥에 쓰는 독, 쿠라레를 담은 독사발을 받았다.
그는 왜라고 묻고 직접 보고 듣고 맛보며 답을 구하는 것이 진실을 찾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야노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걸쳐 동서로 1000km, 남북으로 300km 뻗어 있는 광대한 열대 초원지대다.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면서 사람이 거의 없던 이곳에 목축업이 도입됐고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농장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야노스 평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야생동물의 낙원이 펼쳐진다. 야노스엔 오직 건기와 우기만 있다. 우기에는 대초원이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든다. 건기가 되면 대지는 다시 초원으로 변하고 동물들은 온종일 물을 찾아 헤매게 된다. En el verano ya cambia porque vienen unas temperaturas muy altas. Aquí se ponen las temperaturas a 38, 40, 42 grados centígrados. 이 광활한 대지에서 특별한 동물을 잡기 위해 전문 낚시꾼들이 모였다. De palma. Decirle que no los mire. 야노스의 습지대는 불쑥 튀어나오는 위험한 동물들로 인해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 낚시꾼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살로 잡은 것은 아마존 담수 가오리. Toca la cara para allá. Esta isla puede cargar una. Pero parece que no tiene cola. 낚시꾼은 먼저 꼬리부터 잘라낸다. 가오리의 꼬리에는 독침이 있다. Ese es el chuzo venenoso. El chuzo venenoso. En que usted la pise acá, entonces ella dobla así y esto lo mete hacia adentro y lo saca. Le va cubriendo hasta que toca. Sale. 낚시꾼들은 물속을 샅샅이 뒤지며 가오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 ¿Qué llevan la cámara? Llevan la cámara. Mír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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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íralo. 그것은 전기뱀장어다. ¿Mira? ¿Le do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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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굴의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 손을 넣는 순간 강력한 충격이 왔다. 전기뱀장어에 감전된 것이다. Yo sabía. Uy, todo esto me duele. ¿Qué pasó? Porque eso ve uno muchas candelitas, como corriente todo lo que es la palera, corriente. Sale uno tembloroso, temblando, cuando le pega esa descarga. 전기뱀장어의 순간 방출 전압은 650V. 조심하지 않으면 사냥 중에 기절할 수도 있다. Cuidado. 조금이라도 전기뱀장어가 몸에 닿을까봐 낚시꾼은 팔을 높이 쳐든다.
Ahí, por ejemplo, lo toca uno y no le da corriente. Ahí no le da corriente. No, espérate, no, yo no lo voy a matar. Él se utiliza para comer y se utiliza también para remedio. Lo utilizan para la artritis. 고무장갑을 끼워야 전기 뱀장어를 만질 수 있다. 전기 뱀장어는 아직도 전기를 내보낸다. 지느러미가 움직이면 전기가 방출된다는 뜻이다. 훔볼트가 야노스에서 가장 열망했던 것, 그것은 미지의 동물인 전기뱀장어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산채로 포획해야만 했다. 훔볼트는 30여 마리의 말과 노새를 구했다. 그리고 전기뱀장어가 사는 웅덩이에 몰아넣었다. 원주민들은 채찍과 몽둥이로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놀란 전기뱀장어들은 격렬히 저항하며 전기를 방출했고 2마리의 말이 기절해 죽고 나서야 전기를 모두 써버린 전기뱀장어를 산채로 잡을 수 있었다. 훔볼트는 왜 이토록 전기뱀장어에 몰두했던 것일까? 이탈리아의 해부학 교수였던 갈바니. 그는 우연히 개구리 뒷다리에 해부용 나이프를 갖다 댄 후 개구리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동물 몸 안에서 발생된 동물 전기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당시 물리학 교수였던 볼타는 개구리 다리에 갖다 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해 개구리 다리가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훔볼트는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이 훔볼트는 갈바니의 학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두 학자들 틈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1792년부터 무려 5년간 수천 건의 실험을 통해서 정인까지 내세우면서 그 실험을 동물전기의 존재에 관한 증명을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훔볼트가 남미에서 마주친 전기뱀장어는 동물전기의 존재를 확실히 규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실험 대상이었다. 실제로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관이 몸 전체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순간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최대 전기 에너지는 평균 600와트. 이는 형광등 30개를 동시에 밝히고 심장 충격기 2대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다. 전기뱀장어를 포획한 후 훔볼트에게 남은 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기뱀장어의 힘을 탐구하는 일이었다. 훔볼트는 과감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실험에 온몸을 던진다. 두 명이 동시에 맨손으로 전기뱀장어의 머리와 꼬리를 잡아보고 금속 막대로 전기뱀장어 내장을 찔러 감전되는지 알아보고 동료와 함께 1인치 간격으로 전기뱀장어의 손가락을 대보고 젖은 항아리로 전기뱀장어를 건드려 감전되는지 실험하고 똑같은 항아리에 전기뱀장어를 넣어본다. 1년의 실험을 통해 훔볼트는 마침내 동물전기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훔볼트의 기록은 후속 연구를 이끌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병을 진단하는 심전도 검사기로 발전됐다. 그런 훔볼트의 업적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있는 심전도의 이론과 개발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훔볼트는 감전 실험을 하고 난 뒤 팔다리를 굽히기 힘들 정도의 격심한 통증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볼트는 실험과 관찰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관찰한 모든 사실과 실험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호기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1769년) 훔볼트는 프로이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훔볼트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재력가 가문인 프랑스인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려서부터 곤충과 식물 수집이 취미여서 훔볼트의 별명은 꼬마 과학자, 꼬마 약재사였다. 20살 괴팅겐 대학에 입학해서는 광물학을 전공했다. 그는 광물학을 사랑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줄곧 그를 가슴 뛰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바로 머나먼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 탐험의 기록들이었다. 게오르크 포르스터의 세계 일주 여행기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다. 포르스터는 과학자로서 제임스 쿡의 세계 일주 2차 항해에 동행했다. 남극 대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라. 이것이 항해의 목적이었다. 포르스터는 남극을 오가는 여정에서 타히티 등 남태평양의 문화와 풍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세상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훔볼트에겐 커다란 동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당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일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1498년) 희망봉을 발견한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에선 선원의 절반이 괴혈병과 말라리아로 죽었다. (1546년) 아마존강에 처음 도착한 프란시스코 오레야나는 두 번째 항해에서 열병으로 사망했다. 3차에 걸쳐 전 세계를 탐험했던 제임스 쿡도 마지막 항해에서 하와이 원주민에게 살해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훔볼트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유럽 사람들에게 탐험은 상당히 매혹적인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 탐험은 전쟁 그리고 약탈과의 동거였죠. 훔볼트가 그런 탐험의 매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머리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탐험이거든요. 훔볼트가 생각했던 과학적인 탐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1799년 6월 5일) 30살이 된 훔볼트는 사망한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모두 투자해 신대륙 탐험에 나선다. 훔볼트는 스페인 라코루나를 출발. 42일 만에 베네수엘라 쿠마나에 도착한다. 그의 1차 탐험은 야노스 대평원부터 오리노코 강과 아마존 정글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다. 당시에는 일부 선교사들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글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며 지도를 그리고 동식물을 수집하고 원주민들의 문화를 연구했다. 그는 경이로움으로 이 신대륙을 맞이한다.
훔볼트의 탐험은 기존의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훔볼트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계측기들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녔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훔볼트는 가는 곳마다 지도를 작성했다. 또 새롭게 만나는 다양한 동물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남겼다. 훔볼트로 인해 미지의 동물들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소도 잡아먹는 육식성 민물고기 피라니아의 생태가 최초로 기록됐고, 콘도로는 식물의 생장 한계선을 넘어선 고도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Knowledge is not any longer acquired reading the holy books or reading the books of the old ancient wise men of Greece and the Roman Empire. The real knowledge, the true knowledge, the useful knowledge is the one you can acquire looking and studying nature. 훔볼트는 그의 탐험 기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식물을 채집했다. 모두 6,200여 종의 표본을 수집해서 유럽으로 가져갔고, 그중 3,600종이 새로운 종으로 밝혀졌다. 낙정벌레나 개미가 표본을 훼손할 것을 염려한 훔볼트는 이들 곤충이 싫어하는 납을 함유한 종이로 식물을 눌러 보관했다. 또한 유실될 것을 우려해 똑같은 표본을 여러 개 수집해서 각각 다른 배편으로 유럽으로 보냈다. 이곳에는 훔볼트가 수집한 식물 표본 3,360점이 200여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표본에는 훔볼트의 친필 기록이 남아있다. This was found in Venezuela next to the river Orinoco, and then they also gave some more locality, Esmeralda. (200년) 전 훔볼트를 비롯한 유럽의 지성들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식물이 금, 은보다 더 큰 보물이란 것을. 부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약초를 캐왔다. La fruta también es comestible y la corteza y es medicinal para la diarrea. 20살 때부터 약초 사용법을 전수받은 주술사에게 이곳은 보물 창고와도 같다. 준다치니는 급체용 소화제고, 치왕고 무효는 천연 염료 겸 식량이다. 치장하는 데 쓰기도 하고 수공예품을 채색하는 데도 이용한다. 이곳의 주술사는 전통적으로 의사의 역할도 해왔다.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배앓이와 두통이 심한 아이다. 먼저 주술로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
다음엔 약초의 연기로 환자의 몸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아픈 부위의 나쁜 기운을 빨아내 뱉는다. 그리고 주술사의 처방대로 약을 다린다. 숲에서 캔 급체용 이파리 10장을 다리면 약이 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Mi papá, como siempre, ha curado y no me voy llevando al subcentro. Aquí nomás cura bien. 숲에서 얻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은 오래전부터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Como sirve de alimento, que tiene muchas proteínas, además de eso es bueno para los pulmones, para el tequila. Entonces sí. 나무의 수액인 상그레데 그라도는 배인 상처의 특효약이다. 바르면 크림처럼 하얀 포말이 생긴다. Esta se llama cascarilla para diferentes enfermedades, para cáncer, para todo que limpie como purgante.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은 금과 은을 약탈한 뒤 그것에 맞먹는 보물이 신대륙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보고타 시내 한가운데엔 200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 스페인의 식물학자 무티스의 이름을 딴 식물원이 있다. 1783년 무티스는 콜롬비아의 첫 식물 원정대를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25년을 머물렀다.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3세는 무티스에게 신대륙의 모든 식물을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무티스는 25년 동안 24,000종의 식물을 수집했다. 이 중 5,000종이 새로운 종이었다. 무티스는 50명의 화가를 고용해 새롭게 수집한 5,000종의 식물을 묘사한 세밀화를 그려 왕에게 보냈다. El objetivo fundamental de la expedición botánica del Nuevo Reino de Granada consistió fundamentalmente en conocer la biodiversidad de este continente y más allá buscar tal vez en su flora un beneficio económico que ayudara al Reino de España a salir adelante. Por esa razón se hicieron muchos estudios sobre plantas como por ejemplo la quina. 당시의 보물 중에 하나는 기나나무였다. Too many species of quina. 기나나무는 오랫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말라리아의 유일한 치료제였다. 기나나무의 다른 이름은 신초나다. 17세기 중반 페루 총독의 부인이었던 친초나 백작 부인은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친초나 백작 부인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은 기나나무 껍질을 달인 물이었다. 이후 기나나무는 신초나란 이름으로 전 유럽에 도입된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다. 기나나무는 종류가 많고 약효가 제각각이어서 어떤 기나나무가 말라리아에 가장 효과적인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에콰도르의 포도카르푸스 국립공원. 이곳은 안데스 산맥에 사는 희귀종인 안경곰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은 기나나무의 집단 서식지이기도 했다. Este es el árbol que es la cascarilla, la Cinchona officinalis, que fue descubierta por Humboldt, una especie que
En la actualidad ya es un peligro, está en peligro de extinción por la explotación exagerada de esta especie que ha sido explotada hacia Europa y a otros países del mundo. 기나나무에서 대부분의 약효는 껍질에 있다. Está amargo. 1802년 훔볼트는 이곳에서 각기 다른 기나나무를 채집했고 생육 환경별로 분류했다. 기나나무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다른 식물들을 기록하고 이전까지 기나나무로 잘못 분류되어 왔던 식물종도 바로잡았다. 그리고 가장 약효가 뛰어난 기나나무를 발견한다. 그는 이 기나나무의 표본을 만들어 유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말라리아 약이 탄생한다. (1820년) 프랑스의 젊은 의학도 2명은 기나나무 껍질의 해열 성분인 키니네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는 150년이 지난 후에도 프랑스 정부가 그 공로를 기념해 우표를 발행할 만큼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 후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가 상용화됐다. 수백만 명을 죽였던 말라리아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된다. 기나나무에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약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새로운 식물의 발견이었다. 이제 마치 시작하거든요. 힘을 천천히. 전신 마취가 이루어진다. 마취제가 투입되면 환자는 서서히 의식을 잃는다. 그러나 의식을 잃어도 근육은 움직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할까? 그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이 있다. 바로 훔볼트다. 순수한 아마존 정글로 가는 길은 길고 긴 여정이다. 문명의 때가 덜 묻은 정글을 보려면 최소한 12시간 보트를 타고 가야 한다. 강 곳곳은 쓰러진 나무로 막혀 있다. 막히는 곳마다 나무를 자르고 치워서 보트가 갈 길을 내야 한다. 긴 여정의 끝. 에콰도르와 페루 국경 근처에 와오라니족 마을이 있다. 요새 와오라니족은 아직도 독화살을 사용해서 사냥을 한다. 사냥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은 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독은 바로 이 나무에서 나온다. Rồi rồi. Đây này rồi. 나무를 잘라 묶어 정글의 다른 곳으로 가면 마을 원로인 아버지가 이들이 가져올 쿠라레를 기다리고 있다. Đang kéo cho tao cái này. Nãy mới đi mai kia mà hết thì qua này bệnh gì đâu. 쿠라레를 만드는 작업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다. 위험한 비밀에는 늘 금기가 있다. Todo el mundo no debe que ver, 2 o 3 personas debe que preparar en el bosque y para preparar para que cogen más energía fuerte. Cuando vean todo el mundo y queda debilidad. 벗겨낸 나무 껍질을 모으면 집으로 가져온다.
껍질을 깔때기 모양으로 싼 잎에 넣고 물을 부으면 쿠라레가 나온다. 쿠라레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 농축액들을 모아서 불에 졸인다. 두 시간을 졸이면 쿠라레는 끈적끈적한 검은 덩어리가 된다. 이제 화살에 덕을 발라 불가에 말리면 화살 끝에 묻은 적은 양으로도 순식간에 작은 동물의 숨을 멈추게 하는 맹독 쿠라레가 만들어진다. 훔볼트는 독이 혈관에 직접 들어가지만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맹독을 마셨다.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나흘 동안 극심한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다. 훔볼트가 쿠라레를 기록으로 남긴 이후 훔볼트의 주장처럼 쿠라레를 주입하더라도 인공호흡을 하면 되살아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개구리 신경근에 쿠라레를 주입하면 신경에 자극을 주어도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1942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쿠라레는 마취 수술 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다. 1947년 쿠라레 성분이 추출되어 주사제로 상용화됐고 이로 인해 수술의 혁명이 일어났다. 19세기 마취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최고의 외과 의사는 손이 빠르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 수술 부위를 드러내려면 마취로 수축된 근육을 억지로 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술을 하기 위해 더 이상 큰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쿠라레에서 비롯된 근이완제 덕분이다. 근이완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노출시키거나 또는 부러진 팔다리를 맞추는데 근육에서의 보호 현상을 막음으로써 정확한 집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이완제가 주입되면 근육의 움직임 정도는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0이 된다.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 말라위. 수도 릴롱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평범한 마을 치우차. 가난 속에서도 늘 웃는 표정이 가득한 이 마을에 웃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 나마우이가 아프다. 짐작 가는 병은 말라리아다. 말라리아는 여기서는 아주 흔한 병이다. 날씨는 덥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동네 전체에 말라리아를 발병시키는 모기가 들끓는다. These are the mosquitoes that cause malaria in Malawi.
They are very common in Malawi. They multiply in stagnant waters. 치우차 지역의 보건소. 하루에 이곳을 찾는 환자는 150여 명 정도인데 그중 대부분이 말라리아 환자다. 아직도 말라리아는 죽음을 부르는 병이다. 30%에 이르는 말라위 영유아 사망의 제일 원인은 말라리아다. Positive, posi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We have tested about 50 people, but 30 positive ones. 부모와 일찍 사별한 남아우에는 삼촌 손을 잡고 보건소에 왔다. 열이 39도나 된다. Positive. It means the patient has malaria. 남아우에에게 먹는 말라리아 약이 처방됐다. 그런데 중증 말라리아로 병이 진행된 아이의 위는 약을 견뎌내지 못한다. 의사는 주사기를 꺼낸다. 이미 말라리아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더 강력한 약을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해야 한다. 그 약은 바로 기나나무에서 추출한 키닌이다. This is quinine injection. Quinine is the most effective drug for malaria here in Malawi. Other drugs have been phased out due to resistance, but not with quinine. So quinine is a very effective drug for severe malaria. That's why we reserve it for severe malaria. 키닌의 정맥 주사를 맞으며 남아우에는 보건소에서 이틀을 보냈다. 다시 찾은 치우차 마을. 막 퇴원한 남아우에를 만났다. 가족과 아이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었던 아이가 다시 뛰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언젠가 남아우에는 알게 될까? 이 기적의 뒤에는 200년 전 미친 듯이 남미 대륙을 탐험하며 끝없이 수집하고 늘 왜라고 질문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Kaka.